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기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농기과학교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의 표현 6번째 시간으로 로그를 정의하고 로그를 연산하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로그는 지난 시간에 배운 지수 표현식에서 지수만을 따로 떼어내어 표현하는 표현식입니다. 그러므로 지수와는 한 몸체의 다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지수 강의를 듣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수 강의가 선행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그가 지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로그의 연산은 지수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을 정의하고 계산하는데 로그도 적지 않게 사용되므로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엔트로피를 정의하거나 소리의 세기를 계산하거나 지진의 세기를 계산하거나 천체의 거리를 계산할 때 로그를 사용합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실수지수에서 지수를 표현하는 수의 표현법으로 로그를 정의하고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수를 표현하는 로그의 연산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연산에 들어있는 성질 10가지를 검토하고 증명합니다. 로그를 미터의 수에 따라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로 구분하고 간단한 개념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자연수 지수는 같은 수의 반복 곱셈을 간단히 표현하는 수의 표현법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은 A의 n제곱은 B인데 이때 미터의 수는 곱하는 수이므로 실수가 되고 지수의 n은 곱하는 횟수를 표현하므로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 지수는 한 개의 수를 표현하지요. 자연수 지수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지수의 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실수 지수의 일반적인 표현식 ax = b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터의 수가 양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실수 지수도 한 개의 수를 표현합니다. 또 거듭 제곱근 표현법은 자연수 지수의 표현을 xn = a처럼 미터의 수를 변수로 두고 표현한 다음에 미터의 수를 별도로 떼어내어 표현하는 식이 된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 제곱근의 일반적인 표현법은 x는 n제곱근 a인데 근호 안의 수가 0이거나 0보다 커야 하는 조건에서 한 개의 수를 표현하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 살펴볼 로그는 실수 지수식을 ax = b처럼 변수를 지수에 두고 지수를 별도로 떼어내어 표현하는 표현식입니다. 이 표현식의 이름을 로그라고 정의하였는데 로그로 표현하는 지수는 실수 지수입니다. 과제가 정해졌으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거듭 제곱근 표현식을 만들 때처럼 필요한 정보를 묶어서 표현하는 기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수지수 ax = b, ax 제곱 = b에서 지수의 수 x를 표현하는 로그 기호에는 미터의 수 a에 대한 정보와 지수가 표현하는 수 b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죠? 거듭 제곱근을 표현하는 기호에서는 xn제곱 = a에서 횟수 n과 지수가 표현하는 수 값 a를 필요로 하였고 이것을 근호 안과 밖에 표시하여 묶어서 x는 n제곱근 a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x의 n제곱은 n제곱근 a에 x를 n제곱하는 것은 n제곱근 a를 n제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의해서 a로 쓸 수 있었죠. 같은 방법으로 수학자는 로그의 표현은 ax = b에서 미터의 수 a에 대한 정보와 지수가 표현하는 수에 대한 정보 b를 로그라는 글자를 이용하여 x = 로그 ab로 적기로 합니다. 로그 표현식 로그 a = b에서 a는 지수처럼 밑이라고 하고 b는
진수라고 이름 지어서 다른 것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로그는 밑과 진수로 이루어져 있죠. 이 로그 표현식의 의미를 말로 하면 밑 a의 x제곱이 진수 b가 된다입니다. x를 로그로 표현하였으므로 로그 제곱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밑 a의 로그 제곱이 진수 b가 된다이므로 a 로그 a의 b 제곱은 b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n 거듭 제곱근 a의 n제곱을 a로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표현식의 의미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표현법이 실수에서 수 하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안심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거듭 제곱근에서 검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듭 제곱근 표현식의 조건을 복습하겠습니다. x의 n제곱 이꼴 a의 자연수 지수식을 x 이꼴 n제곱근 a의 거듭 제곱근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수가 홀수일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짝수일 때는 근호 안의 수인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했고, 거듭 제곱근 앞에 오는 부호에 따라 양의 거듭 제곱근과 음의 거듭 제곱근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로그 표현도 모든 실수 지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로그 표현식은 ax 제곱 이꼴 b의 형태의 실수 지수를 표현하므로 실수 지수의 조건에 따라서 지수 x는 실수이고 밑의 수 a는 양수이며, 양수가 되어야 실수 지수가 되죠. b는 x의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밑의 수 a가 양수이므로 b의 값도 항상 양수 값을 가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양수의 거듭 제곱은 항상 양수 값이죠. 지금부터 실수지수 조건에서 로그 표현 x 이꼴 로그 a의 b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a를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양수를 검토하게 되지요. 빠뜨리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a가 1인 경우 지수 1의 x제곱의 값은 1이 되므로 x 이꼴 로그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을 제곱하여 달리 말하면 로그의 수로 제곱하여 1이 되는 x는 무한히 많습니다. 실제로 무한의 수인 모든 실수가 값이 되므로 값을 정할 수가 없는 부정의 경우가 됩니다. 아주 많이 있어도 유한계인 경우에는 부정이 아니죠. 그러므로 a가 1인 경우는 한 개의 수로 정의할 수가 없으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a가 1이 아닌 경우는 a를 로그 수로 제곱하면 한 개의 수를 표현하므로 문제가 전혀 없겠죠. 결론적으로 지수 x가 실수지수 a의 x제곱 이꼴 b를 지수를 떼어내어서 x 이꼴 로그 ab의 로그로 바꾸어 표현하기 위해서는 밑의 수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고 진수 b는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그 표현이 성립하는 조건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조건에서는 로그를 마음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그의 연산을 하는데 유용한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그가 성립하는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 x가 실수이고 밑 a가 1이 아닌 양수이고 진수 b가 양수일 때 로그의 조건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지수 a의 x제곱은 b다를 지수를 분리한 식 x를 분리해내죠. x는 로그의 ab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로그수가 수 하나를 표현하는 일반 수가 되므로 문자수의 변수를 로그의 진수 중심으로 바꾸어 쓰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수 문자수를 진수에 놓는 것이죠. a의 c제곱은 x가 되고 이것은 c 이꼴 지수를 뺍니다. c 이꼴 로그의 a x가 되겠죠. 변수 문자수를 y로 바꾸면 a의 d제곱은 y꼴이 되고 d는 로그의 a의 y처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값 cd는 당연히 실수이고 밑 a가 1이 아닌 양수이고
진수 x, y가 양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건입니다. 로그의 성립 조건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수 하나를 표현하는 로그를 연산하는 규칙으로 로그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로그의 성질은 다음 10가지로 정리합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농기과학교실은 10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증명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먼저 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이고 X, Y, B, C가 양수인 조건입니다. 즉 A는 밑이 될 것이고 X, Y, B, C는 진수값이 되겠죠. 1번입니다. A 로그 A의 B 제곱은 B다. 이것은 로그를 정의한 식이죠. 그러므로 성립합니다. 2번 로그 A의 A는 1이다.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에는 1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로그는 밑과 진수 사이를 이렇게 선을 지어서 분수같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분수같이 표현할 수 있죠. 분수같이 표현하면 A분의 A가 됩니다. A분의 A를 만들고 지수값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로그 A의 1은 이렇게 하게 되면 A고 분모는 1이 되니까 지수로 쓰면 A의 0승이 되죠. 그러므로 1과 0이니까 1분의 0은 0이 됩니다. 이것이 로그가 가지고 있는 구조죠. 구조의 의미이고 그것을 반영하여 이해하면 좀 수월합니다. 로그 A의 XY 꼴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Y가 되는데 이것은 진수 XY가 합성수인 경우에는 두 수를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해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죠. 더해서 계산합니다. 같은 이치로 진수가 Y분의 X로 분수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X와 Y를 분리하여 로그로 표현하고 그 두 로그는 음수로 마이너스로 뺄셈으로 계산합니다. 곱셈은 덧셈으로 나눗셈은 뺄셈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로그 5번은 로그 A의 X의 N제곱 즉 진수에 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밑과 진수 사이에 선을 그으면 분수의 가로막대 같은 것을 성격을 그으면 지수의 값이 1과 n이 되므로 n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도 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n 로그 a의 x가 됩니다. 물론 이때 n은 실수입니다. 실수. 여섯 번째 식은 로그 a의 m제곱이죠. 로그 a의 m제곱의 b입니다. 그러면 지수에 밑에 지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로막대를 그으면 m분의 1이 되니까 m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번식은 로그 a의 b는 로그 CA분의 로그 CB가 되는데 이런 것을 밑이 A가 C로 바뀌었기 때문에 밑이 바뀌었대서 밑변환이랍니다. 밑변환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로그는 지수가 같은 수의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밑이 다르면 계산이 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로그도 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로그의 밑이 다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을 밑을 같게 하는 방법으로 밑을 변환시켜야 되죠. 이때 이 식을 사용합니다. 즉 이때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앞부분이 분모가 되고 진수 부분이 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은 임의의 밑을 넣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그 A분의 B, 로그 A의 B는 로그 BA분의 1이다. 즉 진수와 밑을 바꾸는 것이죠.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수 바꾸면 역수가 되죠. 역수가 되니까 분모로 내려가는 겁니다. 진수와 밑을 바꾸면 역수가 되어서 분자가 분모로 간다. 이게 되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는 로그 AC다. 즉, 끝, 이렇게 나누면 분모 B와 분자 B가 상쇄되어 없어지므로 남는 것은 분자 C와 분모 A가 남습니다. 따라서 로그 AC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A의 로그 CB는 B의 로그 CA인데 이 식의 의미는 A의 로그 CB 제곱을 한 것이죠. 그것이 B의 로그 CA 제곱과 같아. 즉 진수와 처음 밑을 바꾼 것이죠. 바꾼 것은 같다. 그리고 ACB가 BCA가 된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식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을 하기 전에 증명에서 사용하는 실수지수의 지수 법칙을 복습하겠습니다. 실수지수의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는 실수이지만 밑의 수는 양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A의 0제곱은 1이고 음의 지수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분수지수죠. A의 N제곱분의 1인 분모지수가 되고 분수지수 A의 M분의 N제곱은 거듭제곱근 M제곱근 A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밑이 같아야 되죠. 밑이 같은 두 지수 NM을 곱하는 경우에는 합으로 되죠. A의 M 플러스 M으로 더한 것과 같아지고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이다. 즉 지수의 지수식은 두 지수를 곱한 것과 같아지고 A의 N 곱하기 B의 N은 AB의 N이고 이것은 AN의 BN으로 나누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거꾸로 지수는 밑이 같아야 연산을 할 수 있는데 밑이 다른 경우에는 지수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의 N 나누기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은 A의 M-M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두 지수를 나누는 것은 지수를 뺀 것과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로그의 성질을 차례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배울 때 한번 제대로 증명을 해두면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1번과 2번을 증명하겠습니다. 1번은 A 로그 AB는 B가 된다. 이 식은 정의죠. 로그 AB가 하나의 표현식으로서 A의 로그 AB는 B다. A의 어떤 로그식을 제곱하면 B가 된다. 정의니까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로그 A의 A는 1이다. 그리고 로그 A의 1은 0이다. 증명을 하겠습니다. 로그 A의 A를 T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서 A의 T승이죠. A의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돼가지고 A의 T승이 T제곱이 A가 됩니다. 그러면 A는 A의 1제곱이 되고 같은 것은 같으니까 A가 같으면 지수인 T와 1이 같아야 되므로 T 이꼴 1이 됩니다. 따라서 T가 1이니까 로그 A의 A는 1이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로그 A의 1은 같은 방법으로 로그 A의 1을 T로 두면 AT가 1이 되고 1이 되는 지수 표현식은 A의 0제곱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T가 0이 되고 로그 A의 1은 0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는 것은 진수가 1일 때는 0이고 진수와 밑이 같으면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식은 로그 A의 XY는 로그 AX 플러스 로그 AY다. 진수의 곱으로 된 진수의 합성수는 각각의 수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때 더하기로 분리한다는 뜻이죠.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그 AX를 P로 놓고 로그 AY를 Q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A의 P 제곱은 X가 되고 A의 Q 제곱은 Y가 되겠죠. 그리고 XY를 구해야 하므로 XY를 곱합니다. XY는 AP 곱하기 AQ가 되고 여기서 실수의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A는 P 플러스 Q가 됩니다. 그러면 XY와 A의 P 플러스 Q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지수식이죠. 따라서 P 플러스 Q 지수가 밑이 A이고 진수가 값인 XY인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Q 대신에 원래식으로 바꾸어 넣어야 되죠. 그러면 로그 AX 플러스 로그 AY는 로그 A분의 XY가 되어서 증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식입니다. 이거는 더하기 진수가 합성수인데 곱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분수, 즉 나눗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로그를 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로그 AX를 P로 놓고 로그 AY를 Q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AP는 X가 되고 A의 Q 제곱은 Y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Y분의 X를 합니다. 그러면 AQ분의 AP가 되고 이것은 지수식이므로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P-Q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이것과 Y분의 X와 이것이 지수식이므로 지수를 분리했으면 P-Q는 로그 밑이 A이고 진수가 Y분의 X가 됩니다. 식을 바꾸어 쓰게 되면 로그 AX 마이너스 로그 AY는 로그 A의 Y분의 X가 됩니다. 5번식입니다. 5번식은 로그 A의 X의 N제곱이죠. N제곱을 하면 이 N이 앞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떨어져서 N 로그 A의 X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의 의미를 계산할 때 검토해 볼 때 이렇게 선을 나누어서 1분의 N이니까 이렇게 쓴 것으로 이해하였죠. 증명하겠습니다. 로그 AX를 T로 놓으면 정의에 의해서 A의 T승은 X가 됩니다. 그러면 X의 N승이 있으니까 N승을 만들기 위해서 X의 N제곱을 하면 AT죠. AT의 N제곱이 되고 지수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TN이 되고 TN은 실수비라 교환법칙 성립하죠. 따라서 A의 NT가 됩니다. A의 XN과 A의 NT를 묶어서 생각하게 되면 이때 NT를 지수로 봅니다. NT를 지수로 보면 NT가 밑이 A이고 진수가 XN인 값이 되는 거죠. 그럼 NT 대신에 T 값을 대입하게 되면 N 로그 AX는 로그 A의 XN이 되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6번식입니다. 로그 A의 M제곱의 B는 M분의 1의 로그 AB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가운데에 분모의 가로선 같은 것을 그으면 지수가 분모 지수는 A의 M이 되죠. 그러므로 M분의 1이 나와서 M분의 1 로그 AB가 된다고 익히고 있죠. 증명을 하겠습니다. 로그 AB를 T로 두면 A의 T 제곱은 B가 됩니다. 전체를 M 제곱 하기 때문에 전체를 M 제곱 합니다. 그래서 AT의 M 제곱은 지수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A의 TM이 되고 교환법칙을 쓰면 A의 MT가 되죠. MT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AT가 B이므로 B를 대입하게 되면 BM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지수식이죠. 두 식에서 로그를 분리했으면 지수를 T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T 이꼴 밑이 A의 M제곱이므로 A의 M제곱의 진수 BM이 되고 이것은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M의 로그 AM의 B가 됩니다. M을 M수니까 이항을 하게 되면 M분의 T는 M분의 1 로그 AB가 되고 이것은 M분의 1이죠. T 대신에 로그를 넣으니까 로그 M분의 1 로그 AB가 되고 그러면 로그 A의 M제곱의 B가 되니까 이 식이 우리가 구하는 식이 됩니다. 증명이 됐죠. 물론 앞의 식과 이번 식을 합쳐서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을 나누면 지수와 지수의 값을 비교하면 m분의 n이 됩니다. 진수에 있는 n은 바로 떨어지고 밑에 있는 m은 분모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m분의 n 로그 ab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7번째 식입니다. 로그 a의 b는 a 로그 ca분의 로그 cb다. 밑변환 공식을 밑을 바꾸니까 밑변환 공식이라고 했죠. 물론 c가 밑이 되었기 때문에 1이 아니고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밑의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로그 ab를 t로 두면 at는 a의 t제곱은 b가 되겠죠. 로그의 c 임의의 여기서 수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일단 양변이 a의 t제곱과 b로 같습니다. 같을 때 이 로그 c를 하나의 연산기호죠.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연산기호로 생각하게 되면 같은 수에다가 같은 연산기호를 적용하면 같은 값이 되겠죠. 예를 들면 3과 3이 있는데 3에다가 4를 곱한다. 곱하는 곱셈을 하는 것이죠. 곱하면 같아지듯이 같은 것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도 같아. 이것이 연산에 대한 개념이죠. 연산 개념인데, 로그 밑을 c로 가지는 로그를 하나의 연산 기호로 생각해서 양변에다가 로그 c의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로그 cb가 되겠죠. 로그 좌변은 로그 cat가 되고 우변은 로그 c의 b가 됩니다. 이 식을 변형하게 되면 t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 t 로그 ca가 되고 로그 cb가 됩니다. t를 넘기는 거죠. t를 남기고 앞에 수를 넘기면 t는 로그 ca분의 로그 cb가 되고, 이것이 t 대신에 원래 식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의 a의 b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그 a의 b는 밑을 c로 변환한 경우에 분모가 되고, 밑은 분모가 되고 진수는 분자가 되는 것으로 다른 및 c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로그 a의 b는 로그 ba분의 1이다. 즉 진수와 밑을 바꾸었을 때 역수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로그 ab는 밑변환 공식을 바로 이용하는 거죠. 그때 어떤 밑을 쓰느냐면 b를 씁니다. b를 밑으로 하게 되면 분모는 로그 ba가 되고 분자는 로그 bb가 되는데, 진수와 밑이 같으면 1이죠. 따라서 로그 ba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물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죠. 0은 관계 없습니까? 분모는 b가 밑이니까 밑이 1이 되면 안 되니까 1을 제외했네요. 자, 이번에는 9번째 식입니다.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는 로그 AC다. 이 식의 의미는 이렇게 나누어서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고 남는 식만 계산한 거였죠.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자체가 밑변환을 한 거나 같기 때문에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는 로그 A의 로그 B, 로그 B의 로그 C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로그 A와 C가 남고 역으로 적용하면 로그 A의 C가 됩니다. 너무 쉽죠? 물론 많이 있으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항이 여러 개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겠습니까? B와 B가 약분되고 C와 C가 약분되고 D가 약분되면 남는 것은 A와 E만 남게 됩니다. 만약 이 값이 또 A라면 A의 A니까 1이 되겠죠. 값은. 이해가 되십니까? 10번째 식입니다. 로그 AE죠. 로그 AE가 되고 이것이 E가 A가 되면 1이 된다 이거죠. 자, 10번째 식입니다. A 로그 CB A의 로그 CB 제곱은 B의 로그 CA 제곱이다. 물론 C가 미침으로 1이 아니고 양수여야 되죠. 증명하겠습니다. 이 두 식을
이 두 식 같으니까 같은 식을 간단하게 t로 치환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하는 것이죠. 치환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치환 안 하고 다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식을 나누었습니다. 로그 CB죠. 지수를 떼어내면 밑이 A이고, 그 값 합체가 T니까 AT가 되고, 우변은 로그 CA가 되고, B가 떨어지면 BT가 됩니다. 이 식을, 자, 앞에 식은 앞에 식을 밑이 C인 식으로 밑변환을 하게 되면 로그 C의 C분의 로그 C의 B가 되고, 이것은 AT죠. 이때 CC는 1이니까 로그 CB가 됩니다. 우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풀어 쓰죠. 풀어 쓰면 이때 T를 지수로 봐가지고 T를 불러내면 T는 밑이 A니까 A 로그 CB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변은 로그 CA는 BT죠. BT 같은 방법으로 밑을 C로 변환하게 되면 로그 CC분의 로그 CA가 되고 이것이 BT가 됩니다. 로그 CC는 1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로그 CA가 되고 지수를 T로 보게 되면 T는 B 로그 CA가 되겠죠. B를 밑으로 하고 진수값이 C의 A가 되니까요. 그럼 이 두 개는 같습니다. 같으니까 A의 로그 CB 제곱은 B의 로그 CA 제곱이 되죠. T와 T는 같으니까 같은 것은 같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그는 밑이 특별한 값을 가지면 활용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특별한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밑의 수가 10인 경우인데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십진법으로 표현된 수를 로그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서 십진법 수의 표기법에서 자리값은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가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꼴 1, 2, 3, 4, 5, 6 123,456이라고 할 때 수를 풀어서 적으면 1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의 4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3제곱 해서 6 곱하기 10의 0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고, 한 번에 적으면 1.23456 곱하기 10의 5제곱으로 지수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의 밑이 10인 로그를 잡으면 로그 10a는 로그 10의 1.23456 곱하기 10의 5제곱 로그를 잡아보죠. 여기다가 로그를 잡는 것이죠. 로그를 잡고 로그 10의 a 로그 10 이 로그죠. 여기다 로그 10의 a죠. 그러면 이 진수가 곱셈으로 되어 있으므로 더하기로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 10을 잡은 로그를 더하기로 풀어 쓰게 되면 5 앞에 수는 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5 더하기 로그 10의 1.23456 즉 진수값이 밑의 값보다도 작은 경우에는 1승이 되지 않으므로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10a는 5라는 정수 더하기 소수 0.5면이니까 5.뭐뭐뭐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결합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용 로그는 일반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로그 a는 m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러면 n은 정수가 되고 알파는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상용 로그의 표현법입니다. 상용 로그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밑의 수를 생략합니다. 즉, 이 밑의 수 10을 생략하죠. 생략하고 진수만 적습니다. 그래서 밑이 없는 로그를 보면 상용 로그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용 로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로그를 함수로 배우게 되는데 로그 함수를 배울 때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이 자연상수 2인 경우의 로그를 자연로그라고 합니다. 자연로그는 과학과 공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연상수 2는
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극한값으로 정해집니다. 이 크기가 2.7181818284 등등을 쭉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무리수입니다. 자연로그를 밑을 생략하고 적으면 로그 2의 x가 되는데 이때 2를 제외해버리면 로그 x가 되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상용 로그도 밑이 10으로 특수하기 때문에 밑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가 구분이 안 되니까 자연 로그는 log라는 기호 대신에 ln으로 바꾸어 적죠. 그래서 lnx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ln으로 적힌 기호는 로그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특히 밑이 자연상수 2인 로그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로그 lne는 밑이 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밑이 2이므로 lne는 1이 되고 lne의 세제곱은 3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밑이 없는 로그는 상용 로그를 나타내고 ln은 밑이 자연상수 2를 가지고 있는 로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용 로그도 밑이 10도 아니고 2도 아닌 로그는 반드시 log로 적고 밑을 표시하여야 하겠죠. 로그 계산은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를 몇 개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로그로 바꾸고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3의 제곱은 9인데 정의대로 쓰면 지수가 2죠. 2는 로그 밑이 3이니까 밑 로그 3의 9가 됩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제곱은 마이너스 3은 0.001로 지수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수 마이너스 3은 10이니까 밑이 10이죠. 밑이 10이니까 상용로그로 써서 표시하지 않고 진수만 씁니다. 0.001 이렇게 표시되죠. 이거는 뭐 정의에 따른 표현법이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로그 3의 81은 밑이 3이죠. 그리고 진수 81은 3의 4제곱입니다. 3의 4제곱입니다. 따라서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죠. 밑이 같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고 그럼 1분의 4가 되므로 값이 4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 4를 원칙대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4가 앞으로 떨어지죠. 앞으로 떨어지고 밑과 진수가 같으므로 1이 되어서 답은 4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그 루트 2의 4는 루트 2는 2의 지수로 바꾸면 2의 2분의 1 제곱이 되고 4는 2의 제곱이 되죠. 밑이 같은 경우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 2분의 1분의 2가 됩니다. 2분의 1분의 2가 되고 번분수 계산을 하면 1분의 4가 되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로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에 27분의 1은 3분의 1은 지수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1이고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밑이 같으므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분리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것은 3이 됩니다. 로그 2루트 2의 64도 같은 방법으로 2루트 2는 2의 2분의 3 제곱이 되고 64는 2의 6 제곱입니다. 따라서 2분의 3이죠. 2분의 3분의 6이 되고 이것은 분분수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 60이니까 4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로그 64의 x입니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x 값을 구하라는 거죠. 즉 로그 방정식을 푸는 것입니다. 로그 방식을 푸니까 x를 분리해야 되면 x를 분리해내야 되겠죠.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이 로그를 전부 지수로 계속 순차적으로 바꿉니다. 순차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먼저 로그 64의 x는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6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한 번 더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x는
64를 밑으로 하고 지수가 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64는 2의 6제곱이므로 지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2의 6분의 1, 6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A의 A제곱분의 1은 로그 A고 진수 A제곱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밑이 같음으로 계산할 수 있고 진수값 마이너스 2를 적으면 되죠.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그 3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3의 6 더하기 2의 로그 3의 루트 18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밑이 다르면 계산할 수 없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은 것이죠. 밑이 3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밑이 같으므로 빼기는 나누기로 더하기는 곱하기로 쓸 수 있죠. 따라서 로그 3의 먼저 진수값으로 만들었죠. 로그 3의 2는 진수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2를 지수를 올립니다. 그러면 6의 2제곱이 되고 이 2도 진수로 올라가야 되면 18, 루트 18의 제곱이니까 18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밑이 같으니까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로그 3의 분모는 빼기가 분모죠. 그러니까 6의 제곱이니까 6, 6, 36이 되고 분자는 더하기니까 2와 18을 곱한 것이 되죠. 2 곱하기 18이니까 3의 1은 진수가 1이니까 0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입니다. 이것은 얼른 보면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밑변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날라가죠. 바로 날라가서 2와 2가 같으니까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풀이 과정은 생략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의 2로그 3의 4 더하기 3의 2로그 3의 4 더하기 3로그 5 빼기 3로그 3의 2. 이 로그 전체가 제곱 전체가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지수 자체를 계산하라는 것이죠. 지수를 계산하는 로그 계산식입니다. 그러면 3을 밑으로 하고 이 식은 그대로 밑이 3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고 4의 플러스니까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는 분모로 가면 됩니다. 따라서 분모로 가는 것은 3의 제곱이니까 8이 되고 분자는 4의 제곱이니까 4, 4, 16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곱하기 5가 되죠. 5가 되면 8, 2, 8에 16이 2, 5, 10, 10이 되겠네요. 3, 로그 3의 10인데 밑이 같으므로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로그 AB 더하기 로그 A 제곱의 B 제곱 곱하기 로그 BA의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제곱의 A입니다. 이것도 밑이 AA로 같죠. 앞에 항은 앞에 곱하는 항을 보면 밑이 AA로 같고 계산이 되는 것이죠. 되는데 지수값이 2가 있으므로 이 2는 날라가겠죠.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고 그러면 AB에 AB니까 AB가 두 개 있는 것이죠. 따라서 2로그 AB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항도 B의 A 제곱에 로그 B 제곱 A인데 밑이 B로 같으므로 계산이 되는 로그죠. 그리고 A 제곱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2 로그 BA 이 2는 밑에 있는 지수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2가 되죠. 같은 지수를 더하는 거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네요. 2분의 5가 되고 밑이 로그는 BA가 됩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수는 교환법칙 성립하게 되니까 2 곱하기 2분의 5는 5가 되고 로그 AB 곱하기 로그 BA는 날라가게 되고 A와 A가 같으니까 1이 되죠. 따라서 답은 2 곱하기 2분의 5가 돼서 답이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상으로 로그에 대한 계산을 마치겠습니다. 로그 계산 문제는 수학 시간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로그는 실수지수에서 지수값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므로 실수지수 AX의 제곱은 B라는 이 실수 표현에서 X를 분리해서 X는 로그 A의 B의 형태로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고, 로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수 또는 로그 값이죠. 로그 값이 X는 실수여야 되고 및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진수 B는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이것이 로그의 조건이었죠. 로그 연산에 내재되어 있는 로그의 성질 10가지를 검토하고 증명했는데, 핵심 내용은 밑이 같은 로그만 연산이 되므로 밑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 밑의 지수와 진수의 지수는 분수 형태로 로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런 성질을 잘 활용하면 로그 계산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의 기초를 준비하겠습니다. 방정식의 기본 개념과 연립 방정식의 풀이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바로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